What are you most worried about? I think in the shortest time horizon, Civil War.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소셜 딜레마란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편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실제와 닿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소셜미디어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뭔가 제대로 까발려주고 있는 그런 꽤 충격적인 내용의 다큐멘터리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위고웍스라는 출판사에서 2016년도에 출간한 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앞서 소개했던 다큐멘터리와 이 책을 연결해서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책에서 언급한 양극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라는 제목이고 이건 여담인데 이 책을 그 독립서점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제목이랑 내용도 꽤 흥미롭기도 했지만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하나는 이 문고본 형태라는 거. 네, 그래서 아주 보시면은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이었어요. 가격이 보시면은 4,700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문고본으로 좀 책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경제 분야 도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야가 경제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제가 옛날 경제학이 인공지능에서 찾아낸 기본 소득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분도 이제 경제학 박사이시고 사회교육학과 교수님을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학 도서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결되는 그 경제학적인 내용 외에 처음에 언급했던 그 양극화 중에서 부의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관해 서술한 내용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정보가 좀 더 체계화되고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래서 100% 자동화에 성공한다면 일에서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경험 그런 것들조차도 지식화되고 정보화가 돼버리면 숙련공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장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리도 위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많이 갖고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숙련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뭐 AI나 로봇이 대체를 해버려서 아주 단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대체가 돼버렸을 때 기존의 그런 그 흔히 얘기하는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숙련된 기술자들, 숙련된 전문가들이 자리를 잃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의 양극화라는 것이 일자리 자체를 계속 줄어들게 만들고 그런데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은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에 대한 부분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선 반대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중심에는 바로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지식정보 기업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2016년도에 쓰여진 얘기라서 뭐 벌써 4년 전 얘기잖아요. 책에서는 이제 IT 업계에서 유명한 두 기업, 그러니까 전통의 강자 MS와
그리고 신흥 강자 구글 두 가지 기업이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 그 소제목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MS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66조 원, 6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300억 달러, 480조 원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이제 MS에서 물러난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개인 재산이 7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3조 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광고 판매로 1년에 700억 달러, 77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쓰는 광고비의 절반이 구글로 들어가는 셈이래요. 그리고 구글의 시가총액의 경우는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60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창업자 두 사람이 창업을 했죠. 이 창업자 두 명이 모두 각각 41조 원 이상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그 2016년도 그 초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 1위부터 10위에 구글, 애플, MS,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이런 지식 정보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1, 2, 3위가 모두 이런 지식 정보 기업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덧붙여서 이제 저자는 이 동네는 뭐 경기가 불황이니 장사가 안 되니 해도 이 동네는 돈이 마를 새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 저자는 그 챕터 제목으로 MS와 구글은 왜 돈을 많이 벌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소제목이 지금 팔지 않던 것을 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한 이런 바탕으로 한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지식과 정보가 원래 돈을 받고 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저작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특허 전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특허에 관련된 것,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 권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특허라는 것이 과연 그 기업에서 만든 어떤 유일한 기술, 유일한 정보의 그 뭐랄까 정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최신 기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최신 기술들을 우리가 쓰고 있을 때 이 앞에서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앞부분에서도 보시면 M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윈도우즈,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윈도우즈를 판매를 한다. 그런데 이 윈도우즈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맥OS는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를 살 때 그냥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윈도우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윈도우나 그 애플의 그 맥OS 같이 뭐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이 리눅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다운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죠. 그런 리눅스 같은 제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받고 팔지 않는데 왜 MS는 윈도우즈를 끼워서 팔아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저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팔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만드는 과정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해서 구글의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 이제 대부분 수익이 이제 광고 판매 수익인데, 이 구글 광고에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제 전 세계 광고비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결국 이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정보, 그 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춤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그런 그 기술에 특화가 돼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여기에 그 사용자들,
그렇죠? 그 사용자들이 구글이 돈 버는 과정에 기여를 했지만 사실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첨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뒷부분에는 운때가 맞아서 터진 일이다. 네, 쉽게 얘기해서 운이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MS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윈도우가 많이 팔려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들고 보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는 그 윈도우라는 제품이 맞아 떨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구글도 기업들이 그만큼 광고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대규모의 광고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구글의 광고 시스템이 먹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좀 운 좋게 맞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제목을 조금 거칠게 뽑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을 쓰는 대가로 그 정도의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구글이 광고료 비용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 부분의 소제목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돌려받을 몫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을 판별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시간당 뭐 1에서 5달러 정도 받는 일자리다 라고 했던 거. 그런데 저자는 여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사실 새로운 일인 거잖아요. 뭐 판별하는 거 자체야 뭐 되게 단순한 노동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이 노동 자체는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전에 없었던. 그래서 과연 이 시간당 1에서 5달러를 받는 게 맞는 일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게 있어서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노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노동이지만 이거를 어떤 기술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노동 자체가 과연 시간당 1에서 5달러 받는 것이 맞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그 값어치를 매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돌려받을 몫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저자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한 그 MS와 구글의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뭔가 이제 IT 기업에 관련된 그 경제적인 그런 부라는 내용의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회사들, 지식 기업들이 이런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잃어가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 이거를 결국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 기업들, 뭐 소셜 미디어를 어디까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심지어 최근 어떤 그런
그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소셜 미디어와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사실 이런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는 좀 다른 또 다른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양극화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양극화로 인해서 이 양극화가 극단에 치달았을 때 염려되는 내용에 대해 전 페이스북 이사 그리고 핀터레스트 회장을 역임했던 팀 캔들이라는 사람의 대답을 영상의 맨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 소셜 딜레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셜 딜레마는 올해 1월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였고 최근 9월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한번 보시면 독특하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형식을 합쳤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내용에 연관된 그런 픽션의 영상이 가미가 된 그런 형태로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소셜미디어와 연관된 인물들이 출연해서 증언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소셜미디어에서 사람을 하나의 상품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만든 것들이 점점 이제 견해와 의견의 대립을 양극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가짜 뉴스라든지 또 좀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끝에 이런 내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내전까지도 염려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 포틀랜드에서는 정말 이렇게 내전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게 내전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는 내전이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남북 전쟁입니다. 네, 그 150년 전에 있었던 남북 전쟁과 같은 내전, 그런 내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그 대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이런 내전과 같은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포스터 문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기술은 동시에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The Social Dilemma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크게 소개해드렸던 이 두 가지, 부의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 이 두 가지가 소셜미디어가 과연 정말 소셜한 플랫폼이자 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거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도 뒷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큰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뭐 알람을 꺼야 돼, 뭐 좀 덜 써야 돼 라는 것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그 각종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서 소셜 미디어는 과연 정말 소셜한가? 라는 제목을 던져서 한번 탐구해봤던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과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